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책과 영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이야기를 접하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깊은데 그 이유는 증조부께서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으로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증조부의 이야기는 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정말 강한 나라였단다. 저는 일본의 과거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점점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유학 온 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끼친 상처와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에서 상영되는 한국 영화 하얼빈이 제 관심을 끌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인물.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죠. 영화를 예매하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까? 혹은 지나치게 반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내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곧 결심했습니다. 역사는 배워야 하고 과거를 직시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극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표를 잘 예매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그 분위기가 저까지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줄을 서 있던 한 관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 출신의 교포라고 소개하며 하얼빈을 정말로 오래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들에게 영웅이에요. 그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가가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꿈꿨던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투는 진지했지만 어딘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슴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관객들은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800석 규모의 로이 톰슨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 웅장한 공간이 전하는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뒤 배우 현빈과 이동욱 그리고 감독 우민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현빈이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이 관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 우민호는 비주얼과 음악에 많은 신경을 썼으니 그 점을 유심히 봐달라고 덧붙이며 영화가 단순한 역사 재현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하얼빈 역의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의 굉음이 울리고 하얀 눈 위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는 안중근과 동지들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안중근은 첫 장면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든 혁명가가 아니라 깊은 철학을 가진 사상가로서 그려졌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안중근이 동지들과 함께 작전을 준비하며 고뇌하는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항상 희생과 연대를 이야기하며 모든 결정을 신중히 내렸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 영화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외침이었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무게와 그가 선택한 행동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인으로서 이 영화를 보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하얼빈 역.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날리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레 정적을 깨는 기차의 굉음과 함께 화면 속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측 관리들과 인사를 나누며 위풍당당한 자세로 걸었고 카메라는 그를 바라보는 군중들 사이에 한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안중근.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에 쥔 권총이 반짝이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총성이 울리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고 군중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중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핵심이자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관객으로서 저는 그 외침이 단지 스크린 속 대사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압받던 민족의 외침이었고 정의를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영화는 하얼빈 사건이 있기 전 안중근과 동지들이 작전을 준비하던 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주의 얼어붙은 대지를 배경으로 한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신념, 희생과 결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주로 이동하는 동안 동지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전의 위험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장군,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다고 해서 정말로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생은 단지 헛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다른 동지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를 처단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믿음을 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인간적인 인물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전날 밤 안중근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화면은 그의 입술을 클로즈업하며 그의 속삭임을 들려줬습니다. 조국이여, 부디 저의 이 행동이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제 목숨을 바쳐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그 순간 저는 스크린 속 안중근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결단도 엿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 관객들에게 한 인간의 고뇌와 신념을 강렬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안중근이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다시 사건 이후의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그를 단순한 암살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는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정당한 전쟁 행위였다. 그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동양 평화를 파괴한 원흉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그의 말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측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안중근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나의 목숨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신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사는 관객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화관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이 영화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는 다시 하얼빈역의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코레아 오라.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은 단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언이자 자유를 향한 갈망을 세상에 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영화의 이 부분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침이 단지 스크린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를 지나며 저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투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사상가였으며 동시에 동양의 평화를 꿈꿨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법정에서의 그의 발언과 하얼빈 역의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신념과 희생이 관객들에게 어떤 결말을 선사할지 기대하면서 저는 스크린을 더욱 깊이 응시했습니다. 스크린 속 안중근은 차가운 법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얼빈 역에서 총성을 울렸던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국주의의 심판대에 오른 죄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법정은 일본 제국의 상징처럼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판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했는가? 안중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평화를 위협한 제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우리 민족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말을 묵살하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너의 행동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조국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단 한 사람을 처단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안중근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내 목숨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신념을 요약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법정이란 공간을 넘어선 정의와 억압의 상징적 충돌로 다가왔습니다. 법정 장면 이후 영화는 안중근이 감옥에서 쓴 동양 평화론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은 가벼워 보였지만 그가 써내려가는 문장들은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일본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조선과 중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한다. 안중근의 글은 단순히 조국의 독립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바라보며 일본이 이 비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깊은 혼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일본인으로서 그의 주장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 얼마나 강렬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저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 혼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을까? 우리의 역사 교육은 왜 안중근 같은 인물을 단순한 반일주의자로만 그렸을까? 특히 동양평화론을 다루는 장면에서 저는 그가 단순히 조선을 위한 영웅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포괄하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변화하고 조선과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안중근이 감옥에서 홀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국이여, 부디 제 목숨을 통해 자유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이 땅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중근의 고뇌와 결단을 가장 진솔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그의 눈물을 보며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를 위한 싸움을 넘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화는 다시 하얼빈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세밀히 묘사하며 안중근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는 군중들 사이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가며 비추며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하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과연 조국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 길이 옳은가? 그의 머릿속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료들의 얼굴과 억압받는 조선 백성들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고 하얼빈 역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외침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 듯했습니다. 코레아 오라. 대한독립 만세.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안중근의 외침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귀와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화가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안중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며 영화가 끝났을 때 극장 안은 한동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저 역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안중근 의사의 외침이 제 머릿속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코레아 오라.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은 단순히 영화 속 과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울리는 선언이었고 제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극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손으로 힘껏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박수는 단순히 영화의 완성도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지들이 남긴 희생과 신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안중근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싸운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상징이었고 동양의 평화를 꿈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동양평화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무력을 내려놓고 조선과 중국을 동등하게 대하며 협력해야 한다. 그의 말은 단순히 과거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력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갈등과 분열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외침은 단지 조선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과 불의에 맞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외침이었다. 극장을 나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는가? 일본인으로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얼마나 진실되게 마주하고 있었는가? 안중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끄러웠던 이유는 그를 단지 반일주의자로만 알고 있었던 저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그의 신념이 단지 조국의 독립을 넘어 더 큰 이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 속 장면 중에서도 안중근이 감옥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국이여, 제 목숨을 통해 자유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부디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대신 신념을 택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와 정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속 안중근 의사의 외침은 단지 그의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영화 속 안중근이 바랐던 동양평화는 바로 그런 이해와 공존의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일본이 스스로 변화하길 바랐고 조선과 중국이 함께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억압과 갈등을 넘어 이해와 공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화를 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나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더 배우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안중근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단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를 향한 선언이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토론토의 겨울. 저는 이 영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역사를 알리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고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외침은 단지 과거의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의 외침을 다시 떠올립니다. 코레아 우라. 안중근 의사의 외침이 전 세계 모든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로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